먼저 진분수와 자연수를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가정에서 지도해 주실 때 아이들에게 자연수하고 분자를 곱해주면 돼. 분모는 절대 곱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어떠한 방식적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 순간은 그럼 쉽네. 그러면은 2는 그대로 두고 1하고 3을 곱하니까 2분의 3이 되고 이걸 대분수로 바꾸면 1과 2분의 1 분수의 곱셈 엄청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요, 왜 분모는 그대로 두고 이 자연수와 분자만을 곱하는지 그 원리를 익히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분모랑 이 자연수를 곱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2랑 3을 곱해서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육각형이 있는데요. 육각형을 2등분 해보겠습니다. 육각형 위에는요, 이렇게 사다리꼴 조각 2개가 올라가요. 그 말은 지금 이 육각형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사다리꼴 1개는 그럼 몇이 될까요? 육각형이 1이니까 1의 절반, 즉 2분의 1이 되겠죠. 이 2분의 1 곱하기 3이라는 거는요. 다시 말하자면은 2분의 1이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이 조각 1개를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2분의 1 3개를 놔볼게요. 지금 2분의 1을 세 조각을 내려놨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조각을 합친 게 2분의 1 곱하기 3의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조각들을 제가 식으로 바꿔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그럼 아이들이 이미 분모가 같을 때 어떻게 덧셈을 하는지 배웠기 때문에요. 이 덧셈 자체는 어렵지 않게 계산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분모는 그대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같은 수를 연속해서 더할 때는 곱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분모는 2 그대로고요. 1이 3개 있으니까 1 곱하기 3. 즉, 그럼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2분의 3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답이 가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대분수로 바꿔야 돼요. 따라서 1과 2분의 1이 최종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지는지 그 원리를 알겠죠? 다시 짚어보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3은 결국 2분의 1을 3번 더하는 것과 같고 이때 분모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분모가 같았을 때 지금 분모가 같을 때의 덧셈은 분모는 그대로잖아요. 그 다음에 분자를 지금 3번 더했기 때문에 이것을 곱셈으로 바꾸면 1 곱하기 3. 곱셈으로 넘어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과정을 복잡하게 해서 계산할 필요는 이제는 없어요. 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는지 그 원리를 익혔다면은 바로 적용을 시켜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분모는 그대로 두고 이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면 1 곱하기 3. 따라서 2분의 3은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 된다고 했죠? 1과 2분의 1. 물론
이 과정도 생략하고요. 바로 이렇게 자연수와 분자를 곱한 다음에 대분수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왜 식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지 또는 왜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하는지 아이들이 이 과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집들에서 단순히 계산만 하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 과정을 채워 넣어야 되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해준다 라는 그 과정도 같이 숙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이 문제를 보면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선생님, 아까 우리 똑같은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왜 또 배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입니다. 이거는 답이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르게 나올까요? 우리가 한번 그거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곱셈을 하기 전에 우리 곱셈의 교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자연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설명해 보면은 3 곱하기 2와 2 곱하기 3은요, 같잖아요. 자연수의 곱셈에서는 이렇게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자연수와 진분수의 곱셈에서도 과연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정답은 동일합니다. 제가 바로 답을 말해가지고 조금 싱거울 수도 있겠는데요. 심지어는요. 아까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했던 계산 과정까지도 동일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2분의 1 곱하기 3을 했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2분의 1이 결국 3번 더해진다. 그 말은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만 곱한다 해서 이렇게 했죠. 분모 그대로 있고 분자 곱하기 자연수 해서 2분의 3, 1과 2분의 1. 근데 이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도요. 3 곱하기 2분의 1은 역시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이 자연수와 분자만을 곱해요. 그러면 2분의 3. 대분수로 바꾸면 1과 2분의 1. 똑같죠, 답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황해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답이 똑같은데 왜 굳이 이거를 또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곱셈은요, 답은 같지만은요, 이 두 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이 육각형을 1이라고 하고 사다리꼴 한 개를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크기는 2분의 1이었어요. 이 2분의 1이 3배가 된 거예요. 따라서 원래의 크기에서요, 더 커진 겁니다. 3 곱하기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육각형 하나를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이면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런데 이 3에 2분의 1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요, 지금 얘네들을 다 절반으로 쪼개볼게요. 아까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3은 원래의 크기 2분의 1에서 더 늘어났다. 그런데 3 곱하기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의 크기가 이네였어요. 훨씬 컸죠?
이 크기에서, 원래의 크기에서 더 절반만큼 다 줄어든 거예요. 즉, 지금 이내만 남겨볼게요. 결국에 답 자체는 동일한데요. 아까 의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의 크기에서 더 커지는 걸 의미하고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는요, 아까 원래 크기가 이만했어요. 근데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즉,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는 원래 크기에서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곱셈인데 도대체 이거를 왜 또 배우나 하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요. 당연한 것이 답이 동일하잖아요. 하지만 두 곱셈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짚어주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진분수와 자연수를 곱하는 방법을 알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보면은 아, 뭐야, 쉽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하고 자연수를 곱하면은 끝이잖아. 한 다음에 분모 8 그대로 있고 3 곱하기 4는 12. 가분수 형태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1과 8분의 4.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얼핏 보면 맞아 보이잖아요. 물론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사실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분수의 곱셈에서는요. 정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정답이 기하분수 형태가 아닐 경우에는요. 다시 약분을 해줘서 기하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요. 이것을 다시 약분을 해줘서 그럼 4와 8은 공약수가 4잖아요. 그러면은 4 나누기 4는 1, 8 나누기 4는 2. 따라서 정확한 정답은 1과 2분의 1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분이 되는 형태의 분수의 곱셈에서는요, 총 3가지 방법으로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분이 되는지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약분하는 과정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 아이들의 눈에는 그 3가지가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요. 한 번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약분을 해볼 건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곱셈을 하기 직전에 약분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분의 3 곱하기 4에서 분모하고 그 다음에 자연수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근데 보니까 8하고 4는 서로 약분이 되잖아요. 4는 4로 나누어서 1, 8은 역시 4로 나누어서 2.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자연수는 약분해서 1이 됐기 때문에 곱하는 의미가 없죠. 그대로 2분의 3만 남게 되고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1과 2분의 1. 이게 바로 곱셈을 하기 전에 미리 약분이 되는 것끼리 약분을 해준 뒤 남은 것끼리 곱을 해서 답을 찾는 방법이고요.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점,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앞에서는 우리 곱셈을 할 때 자연수하고 분자를 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줬는데 약분을 할 때요. 아이들이 아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랑 자연수를 곱했지 하면서 이 자연수하고 분자를 약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고요. 먼저 약분을 할 때는
분모와 자연수가 서로 약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준 뒤 약분이 된다면 미리 약분을 해주고 남은 것끼리 곱셈을 해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곱셈을 하는 중간에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8분의 3 곱하기 4에서요. 아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만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4하고 8이 약분이 되네. 이래서 4랑 8을 약분해서 4는 1이 되고 8은 2가 되고 그러면은 분모는 2만 남아있고 3 곱하기 1은 3이 돼서 1과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곱셈을 하기 전에 미리 약분을 해준 뒤 곱셈을 해준다. 두 번째는 곱셈을 하는 중간에 서로 약분되는 것끼리 약분을 해준 뒤 그 다음 곱을 해서 답을 찾아준다. 세 번째 방법은요. 아까 전에 곱셈을 하기 전, 곱셈을 하는 중간, 그렇다면 이번에는 곱셈을 다 하고 나서 약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설명을 했던 그 방법과 동일한데요. 일단은 두 번째 방법과 이 과정까지는 동일해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다. 근데 아까 전에는 그 중간에 약분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곱셈을 해주는 거예요. 8과 3 곱하기 4는 12. 그러고 보니까 8하고 12는 무엇으로 약분이 될까요? 바로 8과 12의 공약수인 4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12 나누기 4는 3, 8 나누기 4는 2. 그러면 2분의 3이 되고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1과 2분의 1. 세 가지 방법이요. 미묘하게 같으면서도 달라요. 약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일하지만은 약분을 미리 하거나 중간에 하거나 끝에 하거나 바로 그 차이예요. 아이들이 앞에 말했듯이 어른들한테는 당연히 이 과정이 자연스럽겠지만은 이러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 과정 자체를 미리 해보지 않으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반드시 같은 곱셈이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